자, 그리고 이 사건은 진짜 여러분들은 몰랐을까요? 저도 몰랐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란이든 중국이든 지금 다 때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란을 때리면서 중국까지 같이 때리고 있잖아. 이 때릴 이유가 너무 충분한 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이것도 여러분들 알면 이게 깜짝 놀랄 거야. 옛날에 중국에, 옛날도 아니야 여러분들, 202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의 일이야. FBI가 중국에 어떤 여자를 수배를 내립니다. 아, 그 여자 사진 가져왔어요. 이 FBI에 떠 있는 거야. FBI Most Wanted 류바오샤, 이 여자 수배를 때려요. 지금도 수배 중이야. 근데 여러분들 몸값이 얼마게? 1981년생이래 1981년생이면 한 47 됐겠네. 46. 이름이 류바오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몸값이 1,500만 달러야. 1,500만 달러의 수배금.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빌라덴이 5천만 달러였어요. 빌라덴이 5천만 달러였어. 근데 얘가 1,500만 달러야.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아줌마야. 그냥 중국인 아줌마 같은데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느낌이잖아. 얼마야?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206억이라고? 우와, 씨. 뭘 했길래? 그렇지, 이 질문이 나와야지. 아니, 뭘 했길래? 자,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느냐? 미국산 군용 전자 부품을 중국 홍콩 루트를 통해 이란으로 불법 수출한 밀반입 혐의. 여러분들 이게 이 개인이 했을까? 여러분들 자꾸 또 채팅창에 이 여자 미쳤네, 이 여자 죽으려고 환장했나? 여러분들 이 여자가 과연 지 의지로 했을까? 아니야. 이거 나라가 뒤에서 안 봐주면 못해요. 결국은 뭐다? 중국 정부가 한 거야.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이 여자를 미국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이런 컴퍼니를 엄청 많이 만들었대. 그리고 그런 회사를 통해가지고 중국 홍콩을 통해가지고 중국으로 홍콩으로 수입하는 거였는데 거기를 거쳐가지고 이란으로 들어간 거야. 나중에 미국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어마어마한 군용 물자가 넘어갔지만 나중에 이란으로 갔다가 이란은 그걸 무기를 만들어서 어디를 때려요? 미국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큰 죄와 큰 역할을 한 거겠어. 근데 이거는 미국도 알 거야. 미국 FBI 걔네들이 뭐 노는 애들이야? 얘를 잡는다는 거는 즉 중국 정부를 잡는다라는 뜻이야. 얘가 설마 혼자 애국심에 혼자서 다 했겠어? 절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야. 무조건 중국의 정부가 뒤에 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치고 중국을 치는 데는 명분이 너무 많아. 이 류바오샤라는 여자는 어디로 이 국방 물자를 전달을 했느냐? 이란 혁명수비대.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정의를 한 그 이란의 조직이죠. 그죠? 그쪽으로 전달. 언제부터였냐? 2007년부터였습니다. 2007년부터. 근데 이걸 수배를 언제 때렸냐? 2024년 1월 30일. 그 사이 약 15년 정도, 10몇 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야. 어디서? 중국이. 중국은 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겁하고 조잡스러운 일들을 뒤에서 해요. 뒤에서. 정면으로는 붙을 자신이 없거든. 잘못했다가 지들 체제 무너지니까. 그래서 뒤에서 무조건 비겁하고 비열하게 어떤 나라를 공격하든 무조건 뒤에서. 앞에서는 웃고 있어. 우리는 평화,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 이러면서 뒤통수 계속 뒤에서 막 후리고 있어. 그게 중국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이 정신을 차렸으니까 다행이지. 미국이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당하고 있었잖아. 미국 지금 어떨지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내 방송 좀 봐.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한국한테 주고 있는 피해들, 이런 영상들 제가 많이 다뤘거든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 정말 많이 다뤄놨어요. 중국이 한국한테 주고 있는 피해들, 이런 것들 많거든. 한번 봐봐. 한 편이라도 보면 지금 한국이 중국한테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들이 그런 기술들, 칩을 만들든 뭘 만들든 대부분의 기술들은 다 훔쳐온 거예요. 훔쳐오고 산업 스파이 이용해가지고 정보 빼오고, 그 다음에 각국에 있는 기술자들 고액 연봉 주고 고용하고 비밀리에 빼오고 산업 스파이 이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국이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칩들 있잖아. 그런 칩이 저번에 그 딥시크인가 딥시크 그거 나왔을 때 칩을 규제했는데 칩도 없이 중국이 그런 AI를 만들었다고? 챗 GPT를 칩도 없이?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는 칩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다 뻥이야. 아직도 그걸 중국이 진짜 칩도 없이 그걸 만들었다고? 야, 중국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기 어떤 분들은 그거는 중국이 이미 오랫동안 매집한 거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오픈 소스가 뻥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걔네들이 딥시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 칩이 없이 만들어냈다? 아니야.
중국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엔비디아 고급 GPU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딥시크가 뻥이라는 게 아니야. 딥시크 실제로 성능 좋고 쓸만하잖아. 물론 뭐 중국 관련된 질문에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지만, 하지만 그거를 칩이 없이 만들었다? GPU가 없이 만들었다? 난 그게 뻥이라는 거야. 이미 걔네들은 엔비디아의 고급 칩을 어마어마하게 보유 중입니다. 그게 어떻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냐? 자, 동남아시아 우회 경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엔비디아 칩을 미국에서 제3국의 위장된 업체로 수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법인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가지고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실제로 이게 보도가 나왔죠. 2023년에 엔비디아 A100 수백 개가 싱가포르 IT 딜러를 통해 위조 서류로 중국 칭화 유니그룹에 전달됨. 싱가포르, 태국의 유령 회사 혹은 중국인 실소유 기업이 주요 통로 역할을 함.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홍콩 심천 루트, 홍콩의 유통상 혹은 중국계 반도체 유통업체가 칩을 수입, 소형 물류망 또는 현금 거래로 심천에 밀반입. 그러니까 홍콩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심천으로 밀수를 하는 거야. 거기는 가깝거든. 그리고 러시아 CIS 경유 루트도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거기서 중국 국경에서 통과. 중국과 러시아의 밀수 무역, 비밀 무역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위장 연구기관, 병원, 대학 이쪽에서 수요 루트.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구매 가능한 국가,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이스라엘, 뭐 아랍에미레이트 등 대학, 병원, 연구소 명의로 수입을 해서 중국의 AI 기업으로 넘김. 이 정도의 루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밀수한 칩들이 뭐가 있느냐? 자, 일단 A100이 있습니다. A100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AI 칩으로 규제 대상이었죠. 이때도 A100 많이 밀수를 했고, 그 다음에 H100. H100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급형 규제 대상이었어요. 이것도 많이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블랙웰 시리즈가 나왔죠. 2025년 최신 AI 칩 B100이랑 B200.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거를 별의별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수입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겠죠. 그러니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이게 이제 확실해진 거야. 중국은 정면전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얘네들은 뒤에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계속 칼을 꽂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미국은 너무 정확하게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공몽이 뭐냐?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 되는 거. 미국은 당연히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막는 거고,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 지금 이 두 체제가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재밌었습니까? 누구 왜 또 채팅창 왜? 근데 진짜 사람이 많으면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 나보고 공산당 교육을 받았대?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건 맞아.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공산당 교육인 건 맞지. 근데 교육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꼭 사람이 그 교육처럼 되느냐?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교육을 받든 간에 사람이라는 이 동물은 생각을 할 줄 아는 동물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맞다는 이념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길을 가고 있고, 이거는 제가 받은 뭔 교육을 받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잠을 많이 잤고 수업을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를 했던 학생이 아니에요. 전 밖에서 놀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공산당식 교육이라 할 건 없지만 그 공산당 정치를 가르치거든. 정치를 가르치고 모택독 사상 이런 걸 가르쳐요. 마오쩌둥思想, 모택동 사상.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딱 보잖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싶어. 그냥 진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게 뭔 개소리야. 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 몸을 바치지 않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뭔 개씹 같은 소리야. 공산당을 위해서 내가 왜 뭘 바쳐야 되는데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거는 약간 타고나는 게 좀 있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누가 나한테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했을 때는 난 그게 되게 반감이 샀어요. 되게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주입하려고 한다? 난 그거대로 하기가 절대 싫었어요.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난 가기 싫어했어.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지금도 난 약간 그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난 중국에 대해서 알잖아. 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난 중국이 뭘 원하는지 난 정확히 알고 있어. 어떤 말을 하면 난 중국에서 광고를 딸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면 중국에서 초청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스탠스를 잡고 방송을 했을 때 중국이 좋아할지 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난 차이나 많이 벌 수 있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언론들이 많고 유튜버들도 많고. 근데 난 그게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건 뭐 제가 여차 말하는 거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그랬어요.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에 피해를 주는 단체가 싫어요. 그냥 한국이라는 나의 나라에 내가 평생 살아갈 거고 내 후대가 살아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나라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세력이나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난 그게 그냥 싫은 거야. 너무 싫어요. 나는 그런 세력에 맞서가지고 싸울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고, 그게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한국을 공격하는 게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뭐 좌우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좌우 싸움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중국 유학생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와서 일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스파이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냥 일반 중국인들은 이런 거 몰라. 일반 중국인들은 그냥 한국에 뭐 무비자 됐다고? 갈 수 있대? 한국에서 월급 많이 준대? 나 한국 가서 일할래. 한국에서 접시 따는 사람 필요해? 그냥 나 한국 가서 일할래.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요. 한국 K-팝 너무 좋아요. 나 한국 가서 유학할래, 엄마 아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유학하고 와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냥 중국 사람들만 보면 다 막 혐중하고 막 그러는 건, 그것도 진짜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지 마. 그건 진짜 못 배운 티 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인종차별 돼버리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중국의 공산당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려면 대중국 간첩법이 아주 제대로 수립이 돼야 돼요. 그걸 누가 추진하려나? 중국은 좌우가 없지 않나? 근데 중국 안에서도 약간 보수랑 진보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 안에 파벌도 있거든요. 그 파벌 중에서도 약간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집니다. 공산당에서의 진보는 뭘까? 공산당의 진보가 지금 시진핑이죠. 시가군. 완전 진보지 얘네들은. 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모든 사회체제를 자기 정부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완벽한 독재, 시장 봉쇄. 지금 시가군이 완벽한 진보지. 중국의 보수는 공청단이에요. 옛날에 후진타오 개혁 개방하면서 자유를 주면서. 장유샤는 그냥 시가군이야. 근데 지금 장유샤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 어디까지나 다 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 아직 좀 지켜봐야 돼. 그런 중국의 내각 소식들도 새로운 거, 그런 투쟁들 나오는 게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악의 군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봐봐. 솔직히 시진핑은 이게 입장에 따라서, 시진핑은 실제로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시진핑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한국에 피해를 많이 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특히 중국의 기득권들, 그리고 중국의 서민들을 위해서도 시진핑은 많은 일을 했어.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공동 부유를 만들어 주려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자산의 거품들이 쫙 빠지면서 공동 빈곤이 된 거지. 근데 중국이 거품은 뺐잖아. 부동산 거품 깔끔하게 뺐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깔끔하게 뺐고, 후세대들을 위해서는, 후세대들은 만약에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중국의 집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중국의 중산층들, 기존 세대들은 시진핑 죽여버리고 싶겠지. 나 진짜 20억 주고 아파트 샀는데 이거를 5억을 만들어버려? 야씨, 대출도 아직 덜 갚았는데? 한국 부동산이요? 한국 부동산은 지금 서울 부동산 위주로 얘기하자면 요 한 달 사이에 작은 평수는 2, 3억, 큰 평수는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요 한두 달 사이에. 한 달이다, 한 달. 요 한 달 사이에. 강남뿐만이 아니에요. 서울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서울 안에 속해 있는 구들 다 그래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폭락 한번 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폭락은 절대 없다. 이게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근데 솔직히 한국의 그런 정치 구조 특성상 어떤 당이 잡든 부동산 거품을 막 빼고 싶어 하는 당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 GDP 전체가 쫙 떨어지면서 한국 사람들 전체가 가난해지는 거야. 왜냐? 한국 사람들은 대가리가 깨져도 부동산이거든. 자기 자산의 80%, 90%까지도 부동산에 묻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권이 잡아도 그 거품을 빼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만약에 실수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거품이 끼게 되면서 한국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박살나며 한국의 경제 불황이 오면서 그때 기업과 부동산과 환율들이 다 같이 줄도산한다. 그럴 수는 있다고 보거든.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비빌 동산이 없어. 미국 비빌 동산이 너무 많아. 미국은 뭐 한계가 뭐 까딱해도 비빌 데가 너무 많아. 걔네를 걱정 뭐해. 일본 비빌 언덕이 너무 많아. 일본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인 특허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일본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많고 일본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어. 근데 한국은 비빌 데가 없어. 그냥 지금 한국이 그나마 좀 선도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 다른 나라에 먹힌다? 특히 중국에서 털린다? 한국은 이제 비빌 데가 없어져. 그게 제일 한국 국민들을 불안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대만은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증된 건 아니지만 대만의 옛날에 총통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만은 비빌 언덕이 있다. 섬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대만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불황이 왔을 때 옛날에 대만의 장개석이 베이징에서 쫓겨나면서 중국 대륙에서 또 이렇게 쫓겨나면서 대만으로 도망을 갈 때, 피신을 갈 때 그때 중국 고궁, 베이징 고궁 안에 있던 자금성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털어갔어요. 그 지금 보물들이 다 대만의 고궁 박물관에 다 배치가 돼 있어. 전시대에 있는 것도 있고 전시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값어치가 무려 얼마냐? 대만 온 국민의 3대가 놀고 먹고 살아도 그 보물로 다 먹고 살 수 있다 정도의 돈이 있어요. 물론 그게 세계적으로 입증된 건 없어. 그냥 옛날에 장개석 시대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보물들 다 대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의 천안문 가봤죠? 베이징 여행 가본 사람들. 자금성이 얼마나 크냐? 하루 만에 다 못 돌아갈 정도로 그만큼 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옛날에 골동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물들을 다 털어왔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그 밀고 가는 차에 실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갔어. 대만 혐한임이 심하냐고요? 대만은요 혐한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 세대가 대놓고 혐한한다 이건 아니야. 옛날 세대 그때가 어느 시절이었냐? 중한교류, 한중교류 1993년도 1992년도, 1993년도 그때부터 대만이 혐한을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됐느냐? 한국이 중국이랑 수교를 하기 전에는 한국이 대만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는 한국 대만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 다음에 대만 경제가 훨씬 좋았어. 하지만 그때 이제 중국이 싼 노동력으로 그리고 싼 무역으로 우리랑 수교하려면 대만이랑은 수교를 끊어라. 근데 그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만이랑 수교한 나라들은 대만이랑 수교를 끊고 다 중국이랑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거 한국 새끼들 의리 없네. 근데 그거는 혐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만이랑 수교를 했다가 수교를 끊었던 그리고 중국이랑 수교를 했던 그런 나라들은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시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 대만 한 가봐. 대만 여행 가보면 알아. 대만 그냥 비행기 끊으면 바로 가거든요. 가격도 싸. 한 가봐. 당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가지고 혐한하거나 그딴 거 없어요.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 해봐. 한국인 버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방송을 안 하지만 옛날에 제가 대만 가가지고 카메라 들고 라이브 들고 대만의 바, 클럽, 길거리 가가지고 그냥 한국 남자다 하면서 그때 얼마나 제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까? 한국 남자다 하면 버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요즘 세대들이 혐한을 하든 혐중을 하든 그런 거 없어. 혐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혐한, 혐일, 혐중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야. 그러면 안 돼. 그 나라 자체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 자체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할 필요는 없지. 그 나라의 정치와 정책을 미워해야지. 전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때렸을 때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를 해버렸을 때 그때 제가 일본행 티켓 찢어버렸잖아요. 전 그때는 일본 정부를 겨냥한 거야. 근데 그 나중에 그 관계가 지나면서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냥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 그 당시에 일본이랑 중국은 약간 적대적이었지. 아니 잘 무역 협조하다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됐을 때는 또 잘 지내네. 근데 제가 지금 중국을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중국은요 여러분들 이건 100년 계획이에요. 한순간의 외교의 뭐 이렇게 약간 차질, 이게 아니야. 100년 계획입니다. 중국은 뭘 하면 그냥 100년 계획이에요. 이거는 정말 지금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고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여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즐겨찾기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을 재밌게 봤지만 내일 만약에 구독을 안 하고 유튜브를 끄고 다시 켰다, 저를 못 볼 수 있거든요.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구독한 분들은 좀 여기저기 많이 좀 퍼날라 주세요.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절대 해가 될 내용들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방송은요 지상파에서 못해요. 이런 방송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팩트라고 해도 지상파에서 이런 방송은 절대 못합니다. 지상파에서 어떻게 대놓고 한 나라의 정책을 비판해? 못해. 그리고 정말 멀리 보고 크게 봐서는 지상파에서는 하면 안 되지.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외교는 중국이랑 계속 해야 되거든. 그래도 앞에서는 악수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얻어갈 건 얻어가고 해야 되지만, 뒤에 와서는 중국이 뒤통수 때리는 거 우리가 그걸 방어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이랑 언론에서는 이런 거 함부로 못 다뤄. 그러다가 중국이랑 한국이 또 외교적으로 또 차질이 일어나고 안 좋은 뭔가 상황이 생기면 안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지? 외교는 그런 거예요. 빼먹을 거 다 빼먹어야지. 뽑아먹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한국한테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있어. 조만간에 중국에 단체 여행객들 미친듯이 들어온다며. 요번에 뭐 중국에서 또 뭐 여행객들, 단체 여행객들 중국으로 한국으로 막 보낸대. 그렇다면 그래도 뭐 한국에 지금 힘든 자영업자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은 환영하면서 빼먹되, 그 중간에 혹시 산업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이민자라든지 혹은 그런 간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섞여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거를 방어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친듯이 한국이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거야. 함부로 팔아도 안 되고. 그리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한국 땅을 살 때의 취득세는 따로 매겨야 돼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인 땅을 살 때 똑같이 상호주의로 70년 사용권만 줘야 돼. 한국이 중국 땅 사면 70년 사용권밖에 못 사요. 영구 소유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상호주의로 중국인한테도 똑같이 그래 70년 사용권. 그리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내는 세금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내야지. 그게 맞지. 일단 국민들부터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래도 집을 사기 편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니야? 해외랑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해외에서, 해외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100% 대출로 한국 땅 그냥 사버리고 한국 집값만 오르고, 한국이 무주택자들 걔네들만 피해자야. 집 못 사버리고. 이게 뭐한 짓이야. 이미 초토화된 나라 뭐 많죠. 불만이 많은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캐나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뭐 취득세가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하나? 몇 프로지?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줘. 저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 얼마 냅니까? 자,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간단하게. 오케이. 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10억짜리 집을 사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낼 취득세가 1억이야. 그럼 한국인이 이 집 사기 위해서는 11억을 내야 돼. 맞잖아요? 근데 외국인도 똑같이 11억을 낸다? 그거는 안 되지. 외국인은 그래도 취득세, 한국인은 1억보다 그래도 한 3억? 적어도 3억까지는 3배, 혹은 많으면 5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집값의 30%, 집값의 40%. 참고로 여러분들, 싱가포르는 땅이 작잖아요. 땅이 작지만 싱가포르도 참 살기 좋은 나라고, 싱가포르도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잖아. 많은 부자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싱가포르는요,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집을 산다. 60% 더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싱가포르 가서 살고 싶어. 10억짜리 집을 살라 그래. 싱가포르는 16억을 받아요. 6억이 세금이야. 그렇게 외국인이 함부로 자국의 땅을 살 수 없게끔 이런 조치를 해야지. 심지어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그것도 낫다고 더 올릴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대. 근데 한국이랑 외국인이랑 똑같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야. 옛날 뭐 7, 80년대야. 잘 사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서 산다, 한국으로 이민 온다, 환영합니다, 돈 싸들고 오세요, 막 약간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한국도. 근데 지금 한국은요, 전 세계로, 나 장담하는데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탑 10 안은 들어가. 한국이랑 북한의 전쟁 위험 요런 것만 배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의 수위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런 것만 없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이랑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상황은 매우 낮잖아요. 그죠? 우리도 막 국방을 많이 키우고 있고. 그런 것만 없으면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탑10 안에 무조건 들어가. 그만큼 한국의 인프라와 삶의 질과 사계절과 물의 질과 의료보험 여러 가지 뭐 교통 뭐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한국 진짜 우수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으로 와서 살려고 하는 거야. 배롱님 집은 다시 사이클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전 그냥 뭐 당분간 뭐 생각 안 하려고요.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과열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뭐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 맞춰서 사는 거죠 뭐. 집 못 사면 못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계속 뭐 세 내고 살다가 나중에는 저쪽에 뭐 집값 좀 싼데 외곽 지역 가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고.